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름철에 물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여름철 물 주는 거, 특히나 초보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물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는지, 애들은 말라가고 있는데 괜찮은지, 여름에 물 주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 여름철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괜찮을까요?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좀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에도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줘야 됩니다. 여름에도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여름에 물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쉬운 얘기지만, 먼저 질문 하나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식물에게 있어서,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 생존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하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식물한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웃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햇빛,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다육이든 관엽식물이든 어떤 그런 나무들이든 간에 모든 식물들은 햇빛과 물이 절대적인 그 필요 요소이죠. 두 가지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이며 흙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들려면 햇빛과 물이죠. 근데 이제 왜 여름에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물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거죠. 왜 그럴까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육이가 물 때문에 죽는다. 다육이는 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 때문에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죠. 사실 물 때문에 죽는 건 아니죠. 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과 관련된 환경을 못 맞춰줘서 죽는 것이지, 물을 줘서 애가 죽는다?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아주 외적인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물로 죽지 않고, 물을 줬는데 내가 어떤 환경을 잘 못 맞춰서 이네들이 몸이 약해지거나 또 굉장히 무기력한 어떤 그런 상태인데, 또 물을 너무 듬뿍 줘서 뿌리가 같이 이렇게 이제 물러진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습 관리를 못해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균들이 침투해서 물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또 어둡게 관리해서 우짤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물론 원인은 물이겠지만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식물들에게.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데, 물로 인해서가 아니고 물을 주고 나서 이후에 어떤 환경을 맞춰주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물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물을 주고 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이 키우는 환경, 다육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뭐 저희처럼 하우스를 전부 다 하우스에서 키우고 뭐 전부 다 햇빛이 정말 좋은데 키우면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실상은 굉장히 많은 환경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하우스에 키우시는 분들, 키핑장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파트만 해도 아파트가 남향이냐 뭐 북향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햇빛 들어오는 시기도 달라지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러면 이렇게 좀 다른 환경에서도 물은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다르게 줘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선택적인 그 물 줌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 선택적으로 물 주는 그게 좀 필요한데, 일단 그 다육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햇빛이 그래도 충분히 보는 환경. 그게 첫 번째 환경이죠. 그게 이제 노지나 뭐 옥상이나 아파트 거리대 밖에 거리대나 또는 뭐 때로는 키핑장도 될 수 있어요. 하우스 아니니까. 자, 이런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햇빛이 그래도 충분히 좀 쬐어진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환경이죠. 이제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부분 한 뭐 60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은 실내에서 이제 도시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래서 실내에서 빛도 부족하고 환기도 좀 덜 되고 이런 곳에서 키우는 이제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물을 줄 것인지, 물론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건 패턴은 달라져야 되겠죠. 첫 번째 환경, 그러니까 햇빛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환경, 노지나 아파트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여름철이라 해도 여름철을 또 두 가지로 나눠주죠. 장마철과 장마가 끝난 여름이 있어요. 근데 장마철에는 정말 습한 계절이죠. 그렇죠. 또 빛도 부족하고. 근데 장마가 끝난 여름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습은 장마철보다는 많지 않지만 햇빛이 너무 강하죠. 어찌되었거나 햇빛이 강하죠. 근데 이제 밖에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물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물론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물을 줘도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요건이 있어요. 이제 햇빛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햇빛은 그 우리가 사계절 햇빛이 있죠. 여름, 이제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사계절 햇빛이 있는데, 여름의 햇빛은 다육이한테 또 모든 식물들한테 한 30% 정도는 좀 과하다, 불필요한 햇빛이다 라고 좀 생각해요. 너무 강해요. 햇빛의 강도가 너무 강해요, 여름의 햇빛은. 그래서 여름의 햇빛은 대략적으로 이제 밖에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경험상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강해 주는 게, 전에도 제가 차강과 관련된 그 영상을 남겼을 때도 그 얘기 드렸지만,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물 주는 것 관리하시면 아마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선택적이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물을 주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너무 자주 오는 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오는 비는 온전히 다 마치는 것도 여름에 다육이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잘 크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지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 여름이라 할지라도 한 30% 정도 차광만 되어 있으면 물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관건은 햇빛이 충분한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한 환경이 좀 힘들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물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있죠. 어차피 뭐 물은 그죠? 줘야 되니까. 예, 예. 물은 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노지에 있을 때보다 이제 좀 더 세심한 좀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 세심한 관리가 뭐냐면 선택적으로 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물을 줘야 돼요. 그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한테 다 물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 좀 더 절실한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다육식물이 물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인지를 해야지만 좀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를 해야지 그런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을 좀 잠깐 몇 개 갖다 놨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이나요? 이게 보이시면은 여기 이제 각각의 똑같은 아이들을 갖다 놔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영상도 좀 보고 이제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얘가 물이 있다 없다를 금방 판단하실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덕양갈매기라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 물이 있죠. 물이 있어서 일단 윤기가 있고 싱싱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물이 없어서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그러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물이 없는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노후도, 자, 이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물 상태가 좋아서 아주 탱글탱글하죠. 근데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색감은 이렇게 녹색 개념이고, 자, 같은 아이인데 노후인데, 자, 물이 없죠. 자, 물이 없으니까 쪼글쪼글거리고 색감도 더 붉은 계열이 더 있고, 한눈에도 딱 보면 물이 없죠. 이제 이 정도 상태가, 이게 지금 물 상태 100%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의 증상이 대략 물 없는 상태가 한 50%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물이 없는 상태까지는 가면 좀 안 좋고, 그 전에 사실은 물을 한번 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술꽃이라고 하는 다육 많이 키우시죠. 요것도 물이 없으니까 딱 보시면 안으로 다 이렇게 말려 있고 쪼글쪼글하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물이 굉장히 고파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물이 고파 있는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아이들 증상 알고 물 주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물이야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환경을 맞춰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이네들이 있는 장소보다는, 햇빛이 있는 장소보다는 좀 더 햇빛이 있는 곳에다가, 그런 곳에다가 놔둬야 돼요. 물을 먹었으면 반드시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햇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웃자라 있거나 이렇게 이런 그 푸릇푸릇한데 갑자기 햇빛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또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여름의 햇빛은 30% 정도가 과한 그런 햇빛이니까 잘 타요. 그래서 30% 정도 차광되어 있는 그 정도의 빛에다가 선택적으로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는 햇빛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빛에다가 이 아이들을 갖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번 갖다 놓으면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면 또 물 필요한 아이들을 다시 또 선정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을, 왜냐하면 동시에 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적으로 물을 주고 빛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정리해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좀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로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좀 정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희 영상을 준비한 그 이제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도 다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엽식물처럼이나 이렇게 자꾸 자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패턴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식물들에게는 물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고, 왜 그러냐면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부족했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식물이기 때문에. 다육이가 물이 반드시 필요한 식물이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이 개념을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것을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니고 물은 주되 환경을 어떻게 맞춰 주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 주시고, 그 환경이라는 것이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모든 빛을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반드시 우리 집에서 햇빛이 잘 드는, 가장 잘 드는 곳에다가 두시되, 실내에다가 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빛이 좀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물을 먹고 나면 여름에는 온도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물을 먹고 나면 온도 편차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랍니다. 자란다는 것은 웃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햇빛 쪽에다가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두셔야 됩니다. 단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햇빛을 더 좋은 햇빛에다 두면은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반드시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햇빛에다 둘 것인가는 꼭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라도 물을 충분히 주면서 키우는 것이 다육이가 건강하게 예쁘게 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건강도 하지만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문제점들을 덜 발생시키고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은 손님들이 계세요. 많은 손님들께서 사실은 이제 여름이라고 해서 이 좀 물 때문에 많이 죽는 것보다는 물을 굶겨서 죽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물이 무서워서 굶겨서 회복이 안 돼서 죽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으로 약간이라도 조금 더 고정관념에서 약간 벗어나시고 이 물보다는 환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얘네들을 관리하지만, 집에 있는 애들 관리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나면 전혀 증상이 없던 아이들이 죽어 있죠. 물러서 죽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식물들을 100% 살릴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물론 안 죽고 건강하게 키우면 그게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뭐 물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이 충분하게 물을 주고, 그래서 물론 죽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죽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물을 먹고 나서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물과 관련된 지식은 식물들이 반드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반드시 줘야 된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더 해가지고 물 주는 방법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건 또 초보분들께서 요청을 좀 하시더라고요. 문자 같은 걸로 물 주는 방법, 여름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 다음 시간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물 주는 시기,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주는 게 좋고 어떻게 물을 주는 게 이 다육이가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영상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